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것도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속속히 챙겨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김효정 시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목욕탕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제 취미가 대중탕, 목욕탕 가는 겁니다. 네, 그럼 특별히 목욕탕을 찾는 이유가 있나요? 목욕탕 가는 게 무슨 대수냐 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목욕탕에 빠진 적이 있어요. 목욕탕 네, 그 탕에 빠지신 탕에 거예요? 네. 되게 아기 때였는데 탕에 빠져가지고 누가 구해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목욕탕을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빨리 네. 나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팍 트라우마가 들어오는데 있으시네요. 트라우마가 엄청 네. 심하게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면서라도 목욕탕을 가는 이유가 그런 우리 주민들 말씀을 좀 속속들이 드려보려고 가고 있는데 또 옷을 입은 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민낯으로 사람을 네.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감없이 말씀 주시는데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까지 대중탕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에서 뭐 친구도 사귀고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분들은 많이 안 오셔가지고 네. 대부분 뭐 네.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뭐 젊은 분들 덜어 있으시긴 합니다만은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네. 거기에서 얻는 것들이 많아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욕탕에 가면 확실히 또 친해질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엄청 친밀감이 높아지는데 우리 통장님들 주변에 많이 보시면은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뭐 그 정도로 친밀감이 높아지는데 특히 뭐 자녀분들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경조사가 있다 이럴 때 말씀을 주시면은 또 정말 축하를 해드리러 갈 수도 있고 같이 아픔도 함께 할 수 있고 해서 너무 좋고 또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 인생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얼마나 일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시의원, 저희가 임기가 2년이 지났고요. 또 저는 구의원을 또 2번 8년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째 벌써 생활 정치의 영역에 있습니다. 지금 정치 생활을 10년 동안 하셨는데 네. 이렇게 10년 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명함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게 옛날부터 쓰던 명함 뒤쪽에 보시면은 삶의 위로가 되는 따뜻한 정치가 네. 하는데 약간 모토이자 어떤 그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크게 제가 거창하게 뭘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시민들도 우리 북구 주민들 하시는 말씀에 작은 거라도 귀 기울여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드리는 것도 공약 이행도 잘하고 또 뭐 이런 정책 발굴이라던가 뭐 이제 제도적인 개선을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꼼꼼히 놓치지 않고 해 나가는 게 또 제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또 정치에 녹여낸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을 또 엄마의 마음으로 속속히 보살핀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하는 정책이 있나요? 네,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을 돌보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또 꼭 돌봐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이신데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영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살피고 또 그렇죠. 끝까지 돌봐드려야 된다고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분들의 생이 마감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유공자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네, 잘 아시겠지만 6.25 참전 유공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베트남 전쟁 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 뭐 군인이나 경찰관 중에서도
공무직 일을 하시다가 상처 입으신 분들도 많고 또 국가유공자 외에도 또 그분들의 유가족이죠. 미망인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 전국에 있는 국가 유공자분들 중에서 부산에는 한 어느 정도가 계시나요? 부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한 3만 9천 명 정도 되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유족분들은 한 2만 명 정도에서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원이 어떤 게 있나요? 네, 대부분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이제 작년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국가보훈부에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지원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참전 유공자 지원금이라면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현금으로 좀 지원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부산 각 부군에 또 보훈회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비, 또 동구에 가보시면 보훈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위군경에 소속된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연간 한 7,700명 정도가 그 회관을 이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만큼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또 희생하신 분들이 많구나,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구나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훈 정책 펼치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으신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보훈이라고 하면 모든 일들을 국가보훈부에서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뭘 할 거냐 이렇게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하면은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많은 정책들이 좀 발굴되고 이분들께 좀 녹여내야 되는 게 있는데, 좀 다소 아쉬운 면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정책도 많으시겠어요? 저희 집행부에 좀 건의를 드릴 만한 게, 이제 특히 보훈이나 뭐 이런 관련된 영화나 다큐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미도 없고 너무 엄숙하고 엄숙하고 맞습니다. 무겁고 이런 분위기죠.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좀 쉽게, 누구나 쉽게 또 체험할 수 있고 쉽게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축제처럼 어떤 한 공간을 만들어 축제처럼 체험도 하고 또 전시도 편하게 볼 수 있고, 너무 딱딱하지 않고 엄숙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교훈은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나 좀 해보고 싶은데, 요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보훈부하고 또 부산시청하고 내년에 6.25 때를 맞춰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그 의원님들 중에서 조금 젊은 축에 속하신다고요? 네, 좀 젊은 축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부산시의회 의원님들 중에 미취학 아동을 둔 유일한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둔 예. 유일한 워킹맘. 네. 그럼 지금 따님을 키우시는 예, 건가요? 딸 아이 하나 두고 있습니다. 7살입니다. 그럼 오늘도 네. 육아를 하고 출근을 하신 건가요?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저희 또 할머니께서 집에 또 와 계셔서 조금 숨은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일과 함께 가정일도 병행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네. 만만치 않은 영역이고요.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일할래, 뭐 집안 일할래 하면 일한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육아 병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우리 부산시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워킹맘들 정말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워킹맘으로서 또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또 네.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된 정책 같은 거 혹시 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그 조례 재개정도 했고, 제가 또 이제 워킹맘이고 아이 엄마다 보니까 평소에도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 뵙고, 또 공방 가는 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서로 울고 웃고 할 때도 많은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해결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녹여내는 일들도 많습니다. 예를 네. 들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를 네.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거는 학부모님들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조부모님이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가정에 제가 봉사 활동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근데 너무 딱했던 게 이게 할머니가 돈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학교가 1.5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신호등도 몇 개를 건너야 되고 왕복 6차로 엄청 위험한 그 도로를 건너는 도로인데 거기를 이제 도보로 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안들은 좀 거리가 멀면은 태권도 학원 차량이나 뭐 지입 차량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뭐 돈을 좀 주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친구는 이제 3학년인데 이제 막 걸어 다닌다는 그 뭐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는 제가 구의원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이런 학생이 있는데 그 학교에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느냐 물어봤더니 뭐 통학료, 통학금, 뭐 대중교통 정도의 어떤 비용의 통학금만 좀 지원이 되고 뭐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제 시연이 되고 난 이후에 이거를 좀 계속 그 생각이 너무 머리에 맴돌고 있어가지고 요거 좀 지원을 좀 두텁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통학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분야도 있으신가요? 네, 서부상권에 실제로 가보시면 대표할 만한 축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면은 북구나 사상, 뭐 사하구, 뭐 서부상권 중심으로 대표 축제 정도 하나는 좀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다행히도 6월 달에 2024 부산 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네. 그럼 북구가 원래 밀이 유명한가요? 네, 밀로 유명하기도 하고 구포국수 아시죠? 네. 아마 구포국수 하면 아마 전국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이제 국수를 만들 때 직접 이제 바람에 국수를 말리곤 했었는데 구포가 또 강하고 바다하고 딱 만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염분이 또 이렇게 국수 말리면서 이렇게 막 묻어나서 그런지 좀 맛이 좋았다고 해가지고 구포국수가 엄청 유명한데 근데 그것을 계기로 이제 밀축제를 북구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뭐 하고 싶은 정책이나 네. 또 발전시키고 싶은 이런 정책의 방향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역구가 북구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같은 게 많이 없거든요. 네. 제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기 때문에 뭐 수영장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부산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